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수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전명 시크릿에서 함께 하시죠. 네, 또 투마로우 스타워즈에서 수익률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 짜러 가보시죠. 네, 내일 시장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시장 지수 그리고 수급 상승 하락 종목 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요, 하루 종일 파란불을 켜다가 장 막판에 말아 올리면서 0.07%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2,568포인트까지 올라간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어제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860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858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오늘 상승한 종목 수는 하지만 하락한 종목 수보다 적었습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 수 코스피에서는 5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오늘 상승한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776개의 종목이 코스닥에서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외국인은 잠시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피에서 기관이 600억 넘게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개인도 300억 넘게 매수세를 보였고요. 또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 간략하게 매니저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다양한 종목들이 오르지 못하다는 이런 불만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지수를 보고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제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았던 시장이었다라고 일단 표현을 좀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지수는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종목들이 그렇게 강한 종목이라든가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좋은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장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좀 맹점이겠죠.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앞으로 지수가 좀 더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위치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은 좀 답답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시장이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강해질 수 있고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분명히 좀 더 윤곽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오늘 시장은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던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려보다는 조금 강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뷰는 어땠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5장 들어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는 개별 테마 장세 위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과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순매수로 마감을 했는데 특징적인 점은 지금 코스닥만 놓고 본다라면 국내 기관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LNF까지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이제 쇼커버링 때문에 이렇게 순매수에 나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봤을 때 공매도를 친 물량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또 연말까지 보유한다라면 배당도 이제 배당에 대한 부담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연말 전에는 해소를 하고 내년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에 맞춰서 2차 전지 공매도 물량 비중을 어느 정도 낮추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내년 1월 달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오늘 다 머리를 드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투자하기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임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밑에 나가 있는 오늘도 역시 반도체가 날았다라는 설명과 비슷하게 일단 반도체 종목들은 쫙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시장은 좋아 보여요. 근데 나머지 섹터 종목들은 아직은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반도체가 또 현재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 작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작전 가보실까요? 자, 삼성전자, 네이버 AI로 해쳐 모여! 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네이버가 AI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최근 각기 다른 분야에서 두 그룹은 AI 기술력을 입증하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두 그룹의 동맹은 얼마나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 두 그룹이 일단 모이면 삼성전자와 네이버 각각 어떤 발전을 이뤄낼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가 구축하고 있는 클라우드 센터나 하이퍼클로버 X 같은 이제 그쪽에 쓰일 AI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면서 이제 개발한다는 내용인데 기사를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HBM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HBM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FPGA 반도체를 사용하고 그리고 칩넷 PIM까지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해가지고 HBM은 사용하지 않지만 AI 반도체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PIM 관련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메커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일단 전반적으로 HBM을 대체하는 쪽으로 밸류체인이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기존에는 HBM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되었지만 최근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HBM 관련 종목들이 조용한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반도체 섹터로 조금 더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신다라면 뭐 CXL이라든지 아니면 PIM이라든지 그리고 칩넷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신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투자 기회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은 일단 최근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 새로운 이름을 딴 기술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지난주엔 CXL이었고 이번 주 뭐 PIM, 칩넷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미리 선침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네. 이제 칩넷이랑 PIM이랑 FPGA가 지금 새로 나온 기술이 아니거든요. 네. 이미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올해 연초에도 여러 번 나왔던 기술력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반도체 기술에 따른 이제 밸류체인을 미리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해놓으신다라면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관련 수혜주를 미리미리 선점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이제 선점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기술력에 따라서 미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반도체 기술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시면서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인현 매니저는 그래도 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이 HBM 시장 주도권에 대한 걸 올해 내년에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바가 우리의 AI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번 동맹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될까요? 시너지가 좀 날까요? 시너지가 날 걸로 일단 기대는 해요. 네. 기대는 하는데 얼마나 크게 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상태고요. 네이버의 하이클로버 X가 과연 얼마만큼 이제 해외 빅테크 업체들의 인공지능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챗 GPT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그 인공지능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네이버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이득을 얻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격이 낮고 또 그다음에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어떤 수혜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도 하이클로버 X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성장성이 유지가 되느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을 합니다만
과거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칩이라든가 다른 업체들과 칩과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성능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인가. 또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그 삼성전자가 개발한 인공지능 칩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우리가 너무 크게 삼성전자나 네이버에 큰 효자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서 새로운 반도체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HBM과 그리고 CXL 그리고 칩넷, 핌 이런 새로운 용어와 그리고 기존 나온 용어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또 파운드리 업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팹리스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이제 그 역할이 많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요,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이런 그 파운드리 업체들 그리고 팹리스 업체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제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졌어요. 네. 종목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져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능의 반도체가 만들어질 때 가장 중간에서 어떤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디자이너스 같은 이런 업체들이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팹리스 업체들의 이제 기능도 많이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보셔야 되고 또 크게는 반도체 메모리 쪽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보시면은 너무 작은 시세로 오지 말고 큰 흐름 보게 되면 그 정도의 주소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시간을 두고 언제 한번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루 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보다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종목 공부, 종목 정리를 하는 시간이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한규수 매니저님이 뭐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메모리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볼 수 있는 종목 한 가지를 꼽자면 어떤 종목입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주들 중에 제가 지금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 SDS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주들 중에 정말 시장에서 거의 보여지지 않았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이 종목의 주가가 은근하게 시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삼성 SDS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삼성그룹 내에서 이제 인공지능 AI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이 종목이 반등 장세에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생성형 AI를 우리나라 업체가 만들어내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치가 나중에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등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적도 탄탄한 그런 업체가 이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S라는 종목이 아마 삼성그룹 중에서도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는 저는 삼성 SDS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삼성 SDS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백-GPT, 우리 스타워즈의 AI죠. 네,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은 좀 제가 가벼운 종목 보고 있는데요. 일단 메커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국내 증시가 반도체 중에서도 CXL 쪽으로 많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IP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부각되었거든요. 그쵸.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의 연산 처리 능력을 탑재한 PIM이라는 관련 종목 위주로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 이 메커스가 바로 PIM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IM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의 연산 처리 능력을 탑재하다 보니까 뭐 CPU라든지 GPU가 부담했던 그 부담감을 어느 정도 메모리가 해소할 수 있다 보니까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AMD 자회사인 자이링스 국내 총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도 지난해 300억 넘게 나왔고 영업이익이 올해도 지금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이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HBM, PIM 관련해가지고 협업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PIM 아니더라도 메커스는 반도체 유통업체로 실적이 굉장히 따박따박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유통업체까지 영위하고 있는 메커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반도체 의심할 시간이
원가워입니다. 내년 1분기 모바일 디램 그리고 낸드 가격 급등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전 분기보다 한 23%가량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규수 매니저님, 특히 이 모바일 디램 그리고 모바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좀 중국의 영향이 있을까요? 중국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지금 뭐 1분기 뭐 디램과 낸드 가격의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은 뭐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중국 쪽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제 OEM 업체들이 이제 생산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 스마트폰의 생산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반도체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이제 낸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리 이제 디램과 낸드를 구매하지 못했던 그 업체들이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또 충동 구매를 또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디램과 낸드의 가격의 상승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디램과 램들은 삼성과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동안 감산을 단행했었죠. 감산을 단행한 상태에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디램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을 일단 줄여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증산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그런 수요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기대감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디램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수요를 이끌어내면서 가격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현재 상으로는 뭐 중국 경기가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흐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낸드라든가 디램 가격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런 어떤 큰 호재에 그렇게 많이 반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나중에 디램이라든가 낸드 가격의 강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아마 반도체 관련주의 시세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서 주춤주춤하고 좀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튀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높은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 말고는 다른 종목 움직이는 별로 없죠. 없어요. 네. 그만큼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에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요. 아시다시피 내년 2024년을 보게 되면 업황 전망, 실적 전망이 가장 좋은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못 가면 갈 만한 종목이 없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반도체 모든 매매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 2024년 1분기에 이렇게 낸드 그리고 디램의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네. 모아가는 입장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사 나왔을 때 딱 팔고 나오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도체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두 달 정도 올라갔다가 꺾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단타를 치시면 손해입니다. 그래요? 팔고 나면 다시 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갔다가 꺾일 수도 있다라고 그런 걱정 때문에 파는데 네.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보시더라도 중간에 잔파도가 나오더라도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지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팔고서 다시 살려면 눌려야 되는데 눌리지 않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2024년 1년치를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승부를 걸어보실 만한 그런 시간인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는 이런 상황만 아니고 예상대로 기대했던 대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내년 1년 동안은 반도체 종목에서 승부를 한번 뛰어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최근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반등에 의심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를 매일매일 쳐다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도체가 오히려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종목을 통해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여러 기술력들 이야기 나오고 있죠. 뭐 칩넷, PIM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백인현 매니저님, 오히려 이렇게 급등하고 급변하는 시세 속에서 제가 만약에 지난주에 CXL을 샀다면, CXL 관련주들을 샀다면 이번 주에 또 소외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에 뭐 오늘 관련주들 매커스 같은 종목 샀다가 다음 주에 또 소외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테마가 워낙 계속 바뀌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반도체 업종 동향을 한번 살펴보니까
CXL이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CXL이랑 관련되어 있지만 칩넷이랑 또 관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IP를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보셨겠지만 반도체가 다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조정을 받기도 많이 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르는 종목들 딱 보게 되면 칩리스 업체는 이제 반도체 IP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쵸. 그 IP를 받아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들이 팹리스 업체인데 칩리스 업체랑 팹리스 업체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도 뭐 온디바이스 AI로 최근까지 올랐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투자하시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뭐 과거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갈 때는 전공정 단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후공정 오사트 쪽 이제 첨단 패키징 쪽이 부각되면서 오사트 업체들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마이크론 또. 하지만 최근에는 뭐 CXL이라든지 뭐 칩넷 이쪽에서는 반도체 IP나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가고 있는 뭐 조금 여러분들이 엣지 있게 투자를 하신다라면 굳이 안 가고 있는 반도체를 지금 바닥에서 잡고 있기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IP나 팹리스 업체들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전공정단에서 제가 항상 소재 3인방 말씀드리면서 소재 업체들은 결국에는 반도체 업체들이 업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면서 실적도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소재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익이 나는 금액을 모아 가신다라면 2024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말씀으로 본다면 제가 질문했던 거는 좀 시장을 너무 미시적으로만 봐가지고 빨리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본다면 팹리스, 칩리스, IP 쪽에서 움직이는 건 큰 맥락에서 하나가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중요할 것 같고 칩리스, 팹리스 안에서 어떤 종목도 잘 가는지 잘 공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분홍딱지님께서 댓글창에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 HBM 시장을 보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있을 때 삼성전자도 HBM을 분명히 계속 연구는 했었잖아요. 근데 이 시장은 조금 안 될 것 같다 해서 좀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SK하이닉스가 HBM을 꾸준히 공격을 해서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PIM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제 PIM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다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 어느 기업이 먼저 더 점유율이 높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 선두 기업은 없고. 네, 지금 그리고 나온 게 기술이 지금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쓰이지 않지 않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제 이게 그 메모리에 연산 처리 능력을 탑재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CXL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어느 회사가 더 비중이 더 높다 이런 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깊게 들어가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일단 기술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밸류 체인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강조가 되는 건 이 큰 맥락 안에서 그 밸류 체인을 우리가 빠르게 간파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일단 반도체를 볼 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업황 자체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 지금 새로운 용어들 뭐 칩넷이라든가 그다음에 PIM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또 열렸다는 부분들 그리고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시장이 또 열렸다는 부분들 또 CXL 시장은 앞으로 열릴 시장입니다. 열릴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 열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년 상반기 중에 뭐 CXL 시장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게 1년 정도 텀이라고 한다면 CXL 같은 종목군들도 관련된 종목들도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반도체를 볼 때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있습니다만 바로 미래 성장 가치에 방점을 두고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과거 이제 전공정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떠오르고 있는 그런 관련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HBM과 CXL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어떤 종목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겠죠. 디자인하우스라든가 또 이런 종목들, 그 NPU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많은 반도체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온디바이스, 그다음에 HBM 그리고 CXL 이런 미래 성장성에 방점을 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온디바이스라는 그런 엄청난 호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안 꺾입니다. 그만큼 성장 가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온디바이스 관련주는 쉬었다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래 성장 가치가 큰 섹터의 종목으로 종목을 좀 압축하시는 전략 펼치시면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미래의 가치가 확실한 종목들로 골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지금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PIM 칩넷 신조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신 이유가 아마 올해 HBM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HBM GPU라는 어떤 용어가 생겨나면서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PIM 칩넷 또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 같은데. 저 근데 그래서 또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막 찍히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찍혀봤자 2024년 하반기, 뭐 2025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PER로는 20배 이상, 그리고 PSR로는 10에서 15배 이상 간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실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반도체 기업 지금 살만한 기업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2차 전지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2차 전지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3년 후에 밸류를 끌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밸류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쵸. 반도체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당장 찍히고 있는 실적 그리고 내년에 얼마 찍힐 거라는 예측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최근에 시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놓치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너무 이제 그렇게 딱 그 정형화돼서 이제 매매하기보다는 네. 최근 시장 지금처럼 이제 개별 테마들이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에서는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밸류체는 미리 스터디 하셔가지고 그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뭐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우리 반도체 성장주로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어제 이 시간에 나눴었는데 확실히 두 분의 의견을 정확히 보면은 이제 반도체라는 게 AI와 연관된 섹터로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이 되는 종목을 잘 잡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 매니저님. 종목은 뭐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HBM, 온디바이스, 뭐 칩릿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공통 분모가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수혜가 되는 종목 그리고 중간에 잔파동 없이 이제 출렁거림이 좀 덜하면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뭔가라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당연히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주가는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 그 상위 2위까지 이제 올라간 종목입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이 종목도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약하고요.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HBM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났을 때 영업이익 자체가 삼성전자보다 더 강력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SK 하이닉스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과 디램 낸드 가격 강세가 나올 때 가장 큰 수혜주는 SK 하이닉스가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저는 뭐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측면에서 SK 하이닉스 또 선두에 있다 보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저는 오늘 관심 종목으로 리노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이제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셨던 ISC랑 TFE, TSE 그리고 리노공업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포고핀 타입의 테스트 소켓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SC 같은 경우에는 러버 타입 테스트 소켓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테스트 소켓에 차지하는 비중이 포고핀 타입 같은 경우에 한 70에서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고핀 타입 같은 경우에는 리너공업의 생산 단가를 다른 기업들이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2분기, 3분기 연속해서 영업이익률이 한 40%가 이상 나오고 있고, 그리고 리너공업 같은 경우에는 R&D향으로 소량씩
공급하고 있는 테스트 소켓 매출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호량식 공급하는 경우에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테스트 소켓 대비 업체들 대비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는 리노공업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들 모두 들어봤고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전기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까지 올라갈까? 자, 중국 스마트폰 업황 개선에 우리나라도 현재 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달 전쯤이었죠. 화웨이에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서 와, 중국의 이 스마트폰 기술력이 진짜 대단하구나. 전 세계에 좀 증명을 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 수요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또 도움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한규수 매니저님. 네. 미국의 규제 이런 건 상관없나요, 지금 여기는? 삼성 전기한테는 그렇게 뭐 큰 규제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중국 수출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기가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커지고 중국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입니다. 네. 이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제 갤럭시 S23이 이제 그 카메라가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지금 중국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기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씩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삼성전기가 또 주력하고 있는 게 이제 MLCC입니다. MLCC가 그동안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았다고 요즘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MLCC 시장도 조금씩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조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MLCC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이쪽 자체가 다소 위축되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너무 큰 기대를 갖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그쪽보다는 일단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현재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FCBGA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다시피 FCBGA는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이라든가 대덕전지라든가 일부 국한된 업체들만 독점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조금씩 커지게 되면 그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받는 것과 더불어서 과거에는 삼성전자의 부품 정도의 어떤 느낌들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가졌다고 한다면 그러나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그래도 실적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가 중국 업체들에 대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기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들, FCBGA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넓게 보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니까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기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는 이 삼성전기 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서 삼성전기가 근데 이제 작년 내내, 올해 내내 있었던 고민이 여기가 판매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진 나기가 어려운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현재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될까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금 자리에서 투자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르긴 했잖아요, 그래도. 네, 지금 올랐는데 전방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기사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인 MLCC 쪽이랑 그리고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제 FCBGA 기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내년에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그 근거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온디바이스 AI 그렇죠.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기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바로 카메라 성능을 계속해서 화소수를 올리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삼성전기의 폴디드 줌 모듈이 판매량이 확실히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실제로 늘었고 뭐 샤오미랑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3분기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에 온디바이스 AI까지 탑재되기 시작한다라면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늘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MLCC뿐만 아니라
폴디드 줌 모듈 그리고 FC BGA 기판까지 전반적으로 삼성전기가 보유한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여러분들 뭐 지금 또 충분히 기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규수 매니저님은 종목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백인현 매니저님 삼성전기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거 말고도 또 볼 수 있는 개인적인 종목이 있으신지. 네, 삼성전기 말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두산 테스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미지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센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 센서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센서 쪽으로 테스트하는 물량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카메라 화소수가 올라가게 되면 테스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장비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의 판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내년에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장까지 살아나게 되면 마진율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조정을 거쳤을 때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산 테스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번째 작전명. 해운 급할수록 돌아가라입니다. 이 홍해 물류대란 공포가 커지면서 미국이 연합군 한 대를 조직해서 대응하겠다. 군사 대응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수출, 물류업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해운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제 해운주를 지금 투자자는 관점에서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해운주를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이제 홍해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운송비가 급등하면서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관련 업체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랑 이제 연합군이 홍해 이슈를 해소하게 된다라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기가 회복하기 전까지는 일단 차익 실현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뭐 페노션이라든지 HMM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해운 업체 중 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HB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HMM 죄송합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최근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반등하다 보니까 오른 측면이 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빠지긴 했는데 유상증자 이슈를 많이 빠지긴 했는데 향후에 이제 벌크선 운임 지수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페노션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관련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긴 한데 짧게만 여쭤보자면 이 원유 운송 차질과 관련해서 이 원유 관련 종목들도 봐도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유 ETF 투자라고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무방에서는 항상 이제 국제유가가 WTI 국제유가가 한 $70 언더로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원유 ETF 한 2종목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면 크게 리스크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유가가 $70 언더로 빠지게 되면 향후에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70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목은 따로 안 주셨는데 한규수 매니저님의 의견도 들어보고는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크게 할 말 없으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해운주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 말씀하셨고 일단 아직은 뭐 트레이딩 정도만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가지 작전 오늘도 모두 들어봤고요. 작전명 시크릿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토어즈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NBA 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가지고 와서 다음 날 편입이 되죠.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사회 차익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이어서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인 순위 보겠습니다. 오늘 1위와 2위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62.94% 수익률 보여주면서 1위를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 백인현 매니저 있습니다. 8.29%,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5.76%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네,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히 1위 지키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 56%대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2위 조범수 매니저의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변동이 없습니다. 3위 KNJ 정종택 매니저의 7.61%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엄청난 상승세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 리뷰부터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최근에 담았던 쪽, 기판 쪽에서는 현재 대덕전자 심택도 있고요. 그쪽에서 현재 플러스권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판도 지금 중심을 갖고 쭉 투자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과 이 PCB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가는 종목은 가는데 못 가는 종목은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종목군들은 정말 진득하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이 바로 이제 대덕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지금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아까도 지금 FC, BGA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대한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종목은 지금 답답하지만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하시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홀딩하시고 없는 분들은 소량 저가 매수는 아직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하면서 포트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쭉 보유해도 좋다라는 뷰 들어봤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도 리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지금 Y랩을 제외하고는 모두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좋아요. 어떤 종목 이야기해볼까요? 짧게 두 종목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텐트리 중앙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봄이 지금 900만 관객수 돌파를 냈고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주말에 1000만 넘을 거라고. 네, 1000만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낀다라면 한 1100에서 한 1200만 정도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이제 이스페타시스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간 수급이 12월 달에 내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B 기판을 이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아마 MLB 기판의 판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주요 고객사들의 AI 가속기 신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MLB 기판의 판가가 오르기 때문에 마진율도 내년에는 매출 규모랑 함께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한규수 매니저의 또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오늘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번에 이제 소켓 종목으로 마이크로 컨텍솔 이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켓을 주목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텍솔 한규수 매니저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로 컨텍솔은 최근에 주가가 한번 이제 11월 초에 급반등이 나오고 나서 옆으로 계속해서 기어가고 있는데요. 흐름 자체가 아직은 좀 강합니다. 지금 이 테스터 소켓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리노공업이라든가 ISC라든가 TF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이제 소켓 관련주들인데, 그런 과중에도 지금 이 소켓 시장은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의 주가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큰 시세가 나타났죠. 그만큼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종목들은 지금 이제 반도체 검증 테스트 소켓 시장에서 버닝 소켓에 대한 매출이 94%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가 생산되기 전에 굉장히 높은 정도의 열을
부과해가지고 반도체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다가 테스트 소켓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시 테스트 소켓 시장에서 성장세가 분명히 부각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반도체 DDR5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 컨텍스트로 볼 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올해 실적 자체가 3분기까지 영업이익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보게 되면 그런 실적들을 보게 되면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됐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 중에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못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관점이겠고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좀 단기에 올랐죠. 올랐고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하게 튀고 올라갔던 부분들은 역시 이제 테스트 소켓 관련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됐다는 그런 것이 이제 부각이 됐고요. 이 회사가 뜨기 시작한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횡보 후에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 구간에서 한번 포트에 한번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자, 오늘 가격 종가가 13,990원인데요. 조금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13,900원 매수가를 설정을 하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 12,800원 제시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컨텍스트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2,800원입니다. 이어서 102년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 가지고 왔고요. 덕산의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일단 최근 기판 시장이 저가 기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 이제 플립칩 계열의 FC-BGA나 FC-CSP 기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뭐 대표적으로 대덕전자랑 삼성전기, LG노텍 등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덕산 하이메탈은 플립칩에 들어가는 솔더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판에 이제 작은 솔더볼을 붙여가지고 전기가 통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미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솔더볼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솔더볼의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솔더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솔더볼 시장 점유율, 마이크로 솔더볼 시장 점유율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FC 플립칩 계열의 기판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될수록 덕산 하이메탈의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게 되면서 이제 매수가는 7,200원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8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급하게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덕산 하이메탈은 확실히 기판 안에서 좀 움직일 때 이번에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102년 매니저가 소개해준 종목 또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800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료 방송 안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안내 들어볼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될 거고요. 역시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분석을 드릴 겁니다.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할 테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종목이 궁금하다. 한 고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2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102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게 되면 무료 방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최근 반도체 트렌드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서 CSL이라든지 PIM이라든지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그런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102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이버 밴드에서도 102년 매니저 검색하시게 되면 공모 청약 같은 거 있을 때 제가 꼭 챙겨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용돈벌이 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게 또 102년 매니저 네이버 밴드니까 가셔서 쏠쏠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02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